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박정희의 비밀, 890번 문서와 사라진 1시간. 여러분, 잠시 시간을 되돌려 1979년 10월 26일, 그 운명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궁정동에서 울려 퍼진 총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시계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서거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수많은 극비 문서 중 유독 한 묶음의 서류철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서류철의 겉면에 적혀있던 숫자 890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문서가 사라지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을 넘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핵주권을 가진 당당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들이 가마솥에 불을 지펴 미사일을 만들고 미국의 감시를 피해 목숨 걸고 설계도를 숨겨왔던 그 뜨거웠던 시대의 기록 890번 문서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1장 1970년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었고 북한은 틈만 나면 청와대를 노리며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절박한 외침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소총 하나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 너희는 무기 만들 생각 말하며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손에 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 ADD 내부에 비밀팀이 꾸려집니다. 프로젝트명 890. 그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할 최종 병기, 즉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암호였습니다. 제2장, 가마솥에서 태어난 백곰의 기적. 여러분, 그 시절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최첨단 컴퓨터나 정밀 기계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연구원들은 고물상을 뒤져 부품을 구하고 정밀 가공 기계가 없어서 가마솥의 원리를 이용해 로켓 추진체를 굳혔습니다. 화약을 배합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눈이 멀어가는 사고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사일만 만들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이것이 당시 연구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마침내 1978년 9월 충남 안흥 시험장. 전 세계가 비웃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백곰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던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CIA의 감시와 890번 문서의 첫 보전. 백곰의 성공은 미국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선을 넘었다. CIA는 즉시 한국의 모든 연구소와 청와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혈안이 되어 찾던 것이 바로 890번 문서였습니다. 당시 우리 연구원들은 설계도를 몸에 숨겨 들어오고 도청을 피해 칠판에 글을 써가며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일부러 농기구 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밤새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890번 문서에는 핵탄두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이를 실어 나를 개량형 미사일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핵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며 압박했지만 통령은 겉으로는 포기한 척하면서 뒤로는 끝까지 완수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890번 문서는 바로 그 꺾이지 않는 집념의 기록이었습니다. 제4장 사라진 설계도 그리고 잃어버린 꿈.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79년 당시 우리의 핵개발 수준은 90%를 넘어섰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갔던 시점이었죠. 하지만 10.26 사태라는 비극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신군부와 미국의 합의하에 핵개발 관련 자료들은 폐기되거나 미국으로 압수되었습니다.
그토록 공을 들였던 890번 문서도 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역작이었던 설계도를 태워야 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불타는 서류를 보며 식음을 전폐했고 어떤 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핵주권 꿈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5장, 당신들이 만든 기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890번 문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뜨거운 집념은 우리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당시 미사일을 만들던 기술은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부활했습니다. 핵 개발을 위해 닦았던 원자력 기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풍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외하는 K방산의 뿌리는 바로 70년대 그 척박한 환경에서 890번 문서를 지키려 했던 우리들의 피와 땀입니다. 6070세대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 위대한 집념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제6장, 다시 깨어나는 거인의 꿈.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890번 문서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쏘아올리는 수많은 미사일과 첨단 무기 속에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희생, 알려지지 않은 애국심이 모여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자부심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의 뿌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 뭉클하셨다면, 그리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